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저는 감정평가 실무를 맡은 최시은 평가사입니다. 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살짝 안 좋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네, 저는 감정평가 실무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저는 29회 감정평가사 합격을 했고요. 네, 운이 좋게도 감정평가 실무를 실무 과목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차에 동차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혹시 1,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수험 시절에 그러면 수석을 하신 분은 항상 질문 많이 받는 게 스터디에서 항상 상위권이셨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사실 실무 수석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항상 스터디에서도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막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약간 합격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보장을 못 했었고요.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돌고 돌아서 조금 오래 공부한 타입 스타일 오래 공부해가지고 사실 3년 차 합격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23회, 24회 때 잠깐 공부를 했다가 한 2년 정도 조금 방황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3년 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좀 장수생 분들한테도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최종 성적은 실무 71점, 이론 50.5점, 법규 51점, 그래서 평균 57.5점이고요. 이때 당시 전체 수석분이 58.66점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점수가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실무 수석을 합격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선배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부동산을 평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부동산에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 내용은 이제 땅, 토지가 되는 거고요. 목차가 이제 논리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물을 올리는 골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이제 외형을 갖추게 되는 거는 답안 작성으로서 이 부동산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이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무 과목은 이제 감정평가서 중에서 이제 의견서 부분을 100분 동안 이제 작성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합격자 통계도 보시면은 상당히 60%에서 70%대로 굉장히 다른 두 과목 비해서는 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저희 1차 과목 배우셨으니까 다 아시죠? 고부, 연계. 그래서 개별성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하늘 아래 동일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무적으로 판단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판단 여지를 뭘로 채우느냐?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인 답안으로 이걸 채워나가는 게 실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회 문제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이제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차 과목은 각 과목마다 40점이 넘어야 되고 평균 점수가 6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실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70점 만점을 실질적인 만점으로 보고 그리고 40점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지만 조금 답안의 완성도, 즉 논리가 살짝 좀 빈약하다.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좀 인지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대체로 40% 내외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꽈락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50% 정도 내외의 득점을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지만 답안 완성도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득점률 60%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내용도 완벽했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세 과목을 어떻게 득점을 잘 얻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에서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도 내가 매번 마주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마다 내가 득점을 얼마나 했는지, 문제마다 내가 득점을 얼마나 잘 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걸 꼼꼼히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60%, 70%의 수렴하는 답안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최근 실무 과목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세 과목 전부 다 해당돼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 대체로 다시 30, 20, 10 이런 식으로 문제 수하고 배점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수험 가이드 보시면은 네, 수험 가이드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최신 출제 경향을 좀 적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지금 최근 문제 출제 경향상, 네, 감정평가 이론하고 법규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약간 실무 계산적인 외형을 갖춘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험생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낯선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수험생들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현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시험장에서 이걸 마주쳤을 때는 100%의 능력을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본인의 그런 논리를 최대한 이끌어내셔가지고 뭐라도 써야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득점률하고도 또 연관되는 거죠. 저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거 저희도 잘 쓰면 좋고 남들이 못 쓰는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쓴다면은 상대적으로는 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제가 풀던 대로 푸는 것도 있었고 이제 조금 어려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 가이드에도 드렸던 것 중에 29회 그 낯선 자료의 처리라는 이지 3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낯선 자료가 나와가지고 전에 보지도 못했던 자료를 수험생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조금 망설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처리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때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밀고 나갔던 게 조금 더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약간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낯선 자료들을 어떻게 본인만의 처리 방식으로 잘 처리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명확하게 지침을 좀 기재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효 숫자를 몇 절짜리까지 하고 평가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기재를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워낙 쓰는 분들마다 답안들이 되게 다양하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일정하게 조금 정제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문제 1번, 2번 단계에서는 조금 지침을 명확하게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무를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론하고 법규는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해결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답안 쓰시는 스킬이 조금 생기시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데 항상 실무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때 아까 저희 보셨죠? 터파기, 토지 그게 기본 내용 다지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좀 암기도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얘네를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평가 논리를 점점 숙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토지 위에 골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GS에 참여하시거나 그리고 개별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분 동안 문제를 푸는 본인만의 전략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시고 이 앞에서 알고 있었던 이 기본 내용과 논리들 중에서도 내가 보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은 진짜 최고의 교재거든요. 저는 한 10년치를 진짜 10번 정도는 푼 것 같습니다. 되게 반복해서 푼 이유가 이게 결국에는 본인만의 베스트 솔루션을 작성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업에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사님들끼리도 답안이 갈리고요. 본인만의 그런 것도 조금 논리들이 생기다 보면은 나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거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만의 일관된 평가 논리를 정리해주는 마이 베스트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주실수록 본인의 논리가 더 쌓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당연히 논리도 보완되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도 당연히 이때 쌓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100분 내에 저희가 답안을 최대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베스트 솔루션은 이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쓰게 됐으면은 10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차를 이건 덜고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써준다. 이런 식으로 좀 본인만의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실무 공부의 가장 제일 기준이었던 게 이 기출과 오답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터디와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마주한 문제들을 꼭 논점을 오답 노트로 적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단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들고 갈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잠시만요. 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본 내용을 반복 숙지.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놓쳐지는 게 뭐냐면요. 기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저는 좀 사전식으로 다시 기본서를 좀 봤거든요. 제가 오늘 뭐 이런 문제를 마주쳤는데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간과했던 부분도 있고 다시 버전을 보거나 기본 내용을 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답 노트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또 목차로 쓰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만의 기본 내용과 내용을 다지면서 논리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본인만의 서브를 들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스케줄을 안내해드리자면은 일단 대체로 다들 2년차 합격을 목표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2년차 합격을 목표로 하셨을 때는 실입학 과목 분명히 그 공부 양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득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무가 아무래도 조금 제일 낯설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론하고 법규는 1차 과목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실무는 일단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눈에 익히면서 점점 올해 2차 시험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득점을 전략할 것인가를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2년차 합격이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단기간 고득점을 목표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험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뭘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꼭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장수생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스킬이 있어요. 도시락을 뭘 드시는지, 자리를 앉았을 때 뭐 테이프로 그게 있어요. 뭐 스톱워치를 고정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꼭 다 기억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좀 1년차 때 꼭 그 실무 시간만 갔다가 도시락 드시고 이론 법규를 안 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지막 시간까지 꼭 있다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솔직히 진짜. 그리고 약간 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시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일정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꼭 같이 체감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꼭 앉아있다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 4월, 5월에는 실무하고 첫 인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어떤 건지 정의부터 차근차근 외워보시고 감칙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무하고 좀 더 친해져야겠죠. 그래서 배운 개념들을 기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집이 좋은 것들 많아요. 뭐 종합 문제집도 있고 아니면 뭐 기본적인 초급 문제집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풀어주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던 이 2달 동안 봤던 이 문제들이 이 내용들이 문제로는 일로 와지는구나 라고 해주시면서 이때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거만큼 생각이 더 풍부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사님들을 붙잡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이건 이래요? 왜 이건 이래요? 왜 어린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창 클 때 왜?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요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야 왜 이렇게 나가는지 그러면 왜 이런 논리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이 다음 해를 잘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에 시험장 잘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년을 알차게 잘 보내셔야죠. 이때 항상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저는 항상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스터디 갈 때마다 나는 오늘 시험장에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나는 시험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항상 좀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잘 못 풀었다 하면은 아유 오늘 시험장 아닌 게 어디야. 시험장 가가지고 잘 풀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멘탈 관리도 좀 해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멘탈 관리도 당연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부침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더 잘 되고 약간 이런 오르락 내리락이 분명히 업앤다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본인의 멘탈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꼭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9월부터는 6월, 7월에 친해졌던 거 연기 스터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본 내용 암기를 조금 완성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10월부터 일기 스터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돌리시되 이때 오답노트하고 기출을 꼭 같이 봐주세요. 해가지고 스터디에서 마주한 문제를 오답노트에도 작성해 주시고 스터디 문제를 당장 푸는 것도 벅찬데 기출을 보는 거는 조금 벅차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1월쯤으로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이런 마주한 문제마다를 오답노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2기 스터디에서도 꾸준히 오답노트하고 기출 분석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시험 시작 한 100일 전쯤부터는 이제 GS 3기하고 4기가 진행이 될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오답노트를 단고나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서 실무를 뽀개는 거죠. 우리 칩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뽀개주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실무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다라는 뭐 그런 조금 이미지가 있지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저의 실무 강의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10년치에 대해서 실무 기출 특강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4월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GS 3기 스터디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근데 대신 저는 조금 기본 강의를 지금 조금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일단 스터디 위주로 조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대신 저는 좀 특강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기본서나 핸드북을 좀 출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답노트나 이제 공부 방법 관련해서 수시로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펜 하나만 요걸로 써도 되나요? 요건가요? 아, 네네. 네, 제가 수험생 상담폰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수험생 상담폰이고요. 혹시 카톡 아이디 필요하시면은 네, 언더바로 시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게도 정말 복이 많은 게 32기 평가사님 2년차 합격생이신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실무 문제도 많이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평가사님과도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니까 이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년차 합격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